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새벽 4시 42분입니다. 폰 시장이 지금 만만치 않죠? 네, 한동안은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너무 상심하지도 마시고 끈기를 가지시면서 버티시고 또 좋은 또 우리가 또 익절 수익을 좀 가져가셨던 분들은 또 현금화 해석해가지고 또 좋은 가격에 좋은 상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뉴스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수주는 마이너스 29%, 허가 마이너스 13%, 건설업이 올해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우리가 건설주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안 좋기 때문에 저렴해졌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건축이라는 부분은 한국이 사실 뭐 이번에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 건설 아파트 부실이라던가 뭐 순살 이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한국에 대한 건축 기술 그 자체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글씨를 좀 부족할 때는 철근도 좀 설계할 때 좀 넉넉히 넣고 콘크리트도 좀 많이 넣고 이러다 보니 좀 빼먹어도 부실이 크게 안 났었는데 요즘은 그 계산을 전부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좀 빼먹으니까 부실이 난다 이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에 투입됐던 시기가 아마 부실공사의 시초와 가까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투입됐던 시기가 2010년대 초중반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아파트들이 퀄리티가 안 좋아졌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면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 사실 배변 활동도 좀 불안하고 걔네들이 또 아파트를 뭐 지어본 경험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혐한 일 하고 뭐 대충 하고 이러다 보니 관리 감독 안 되고 그리고 뭐 비리대로 또 문제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들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은 또 노후화 됐으니까 또 노물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는 건물들은 얘네들이 꽤나 신경 써서 짓게 될 거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갈 겁니다. 제가 옛날에 집값 떨어진다라고 노래를 많이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 하반 저점이 건축비에서 막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적은 비용으로 너무 인건비도 지금 최저 시급이 10,000원인데 여러분 최저 시급으로 일하려고 하면 일하시겠습니까? 특히나 그런 위험한 노동들을 그죠? 한 사람이 또 많은 비용을 가지고 건축 자체도 제조들도 재료비도 오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건축 자체도 신경을 쓸 것이고 뭐 층간 소음이라던가 뭐 좀 철근이라든가 이것도 다 좀 괜찮게 잘 만들게 된다면 생산 단가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가격 때문에 건축비의 집값이 어느 정도 하단이 결정되게 될 겁니다. 전세값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생산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급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지금부터는 그런 녀석들 잘 찾아보시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 사시는 데는 뭐 무리 없이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투세 폐지 이야기는 저는 뭐 좋은 것 같고 금투세는 폐지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세 또 빼야죠, 그죠? 네. 지하철 요금 오른다라고 되네요. 뭐 이 정도 오르는 거야 그렇다고 치고 집값 비싼 동네 약국수는 비상한데 비용요인이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저학력 남 고학력녀 결혼 안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그런 심각한 시장이죠. 자, 천조시장 머니 대이동 전세대출은 어쩌고 이저쩌고 할 수 있어. 그죠? 이제 금리를 좀 낮춰서 이제 같이 대출을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작은 한번 월세 벌이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제 저렴한 좀 저평가되는 좀 노후화 재개발 가능성 이런 데를 좀 구경을 좀 하고 있는데 이자가 3에서 5% 정도로 잡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주택담보대출이 좀 많이 저렴해졌죠, 그죠? 한 3%까지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눈팅만.
아직도 주식이 더 매력적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카드 연책 2조 넘었다. 가계 부실폭탄 째깍 카드 돌려받기 빡세죠. 그죠?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트리거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많이 사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금리 하락기 미증시 연착륙 수익률 결정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금리가 어떻게 하락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리세션이라는 부분 이제는 거의 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경기는 좀 미국 경기는 좀 안 좋아질 겁니다. 안 좋아져야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질 거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어느 포인트에서 안정화가 될 겁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런 것들이 버티지 못하고 어디서 트리가 터지면서 뻥뻥뻥뻥뻥뻥 연쇄적으로 폭탄 작용을 해버리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계속 긴장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오면 또 경기를 또 풀어나갈 거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는 또 우리 기회가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그래도 잘 버텨나가고 있고 지금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폭탄들이 많이 있지만 잘 좀 적당히 잘 비켜서 피해서 둘러서 힘들게라도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미국도 이제 중국을 활용을 이렇게 금을 빼고 오면서 주식 정시를 땡기면서 그것에 대한 자본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그 자본으로 이렇게 메꿔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미국 증시는 터무니없이 상승하기는 올해는 조금 빡셀 겁니다.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한국도 마찬가지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미국채 매수 열기, 그죠? 국채 뭐, 추천 5% 이상 때 상당히 많이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4.5% 이상 때. 그런 거 추천드렸었고, 뭐, 그런 부분들. 뭐, 지금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환율이 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환율 때문에 조금 애매한 구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인도시장 베팅, 전기차 수소 1조 투자자, 인도시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될 시장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인도시장입니다. 인도가 상당히 아직도 문화적으로 미개해요. 예전 뭐 태계일주라는 프로그램 2기였었나요? 뭐 인도에서 확인해 보면은 근데 아직까지 많이 미개하죠. 사실 이제 이런 말 하면 인도에 계시는 분들, 연구가 있으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국보다 더 미개하죠. 그리고 어쨌든 아프리카 보니까 이번에 마다가스카르 사람들 보니까 되게 인도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깔끔하고 깨끗한 것 같더라고요. 뭐 기분 탓인가? 그렇지만 인도의 그 젊은 층의 노동력과 저렴한 그죠? 인건비. 물론 인도 사람들은 흥이 많고 게으르기도 유명합니다. 뭐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는 적당히 일하고 가는데 그것조차도 안타깝게도 한국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있는 생산 단가보다 시간당 생산량보다 더 많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인구 1등 인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인도 시장이 좋다고 했는데 인도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아직도 인도 증시는 좋다. 앞으로 20년 정도, 20에서 30년 정도 비율을 노후 자금이죠. 뭘 봤을 때는 중국보다 인도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계 1등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구 분포가 그래요. 네. 전쟁이 나든 뭘 나든 젊은 인구가 많아야 되거든. 하여튼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쵸? 네. AI 뇌심은 투명 스크린, 은근히 화질도 하고 쨍하게, AI 있네. 난도 뭐 진짜 사람 뇌에다 뭘 심었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어요. AI 거리, 건강 체크, 스마트 체어가 자세 교정, 일상 속 AI. 그쵸. 뭔가요? AI 수학 경제, 한국연합관의 챗GPT 꺾었다. 메시지 TP, 와. 좋습니다. AI는 참 중요할 거예요. 그죠? AI 그 문제 중요할 겁니다. 그 정도 보면은 되겠습니다. 뒤에는 부동산 이야기 많으니까 부동산은 아직까지 단호하게 말씀드린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경매 공부하셔가지고 저렴하게 좋은 종목들 잘 사 모아보는 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1320원 정도가 되네요. 그쵸? 환율이 오르는데 또 미국 증시가 또 반등을 했다. 그런 것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엔화 구원대에서 왔다 갔다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죠?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제가 반등할 자리라 그랬죠? 신기하지? 나도 신기하거든요. 반등할 자리에요.
그래서 제가 숏 포지션을 싹 정리했습니다. 요 바닥에서. 그리고 요쯤에 다시 물려 있습니다. 요즘 다시 들어갔는데, 제 시나리오를 조금,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숏 평단이 여기였었잖아요. 그죠? 요 정도가 됐었는데, 그걸 먹고, 여기서 다시 여기서 쳤나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하여튼, 다시 먹고, 쩔고 다시 숏 쳐서, 여기서도 한번 잘라서 숏을 쳐서, 요까지 먹었는 거를 손절하지 못하고, 익절하지 못하고, 요 구간을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거,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던 거를 여기서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숏을 다시 들어갔어요. 이쪽 어딘가에서. 그 상태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꺾이는 걸 좀 보든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 텐데, 글쎄요. 일단은, 반등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뭐, 의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제가 학습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반등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잡았거든. 근데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드리고서 빠지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쳤습니다. 여기도 제 수업 시간이었거든요. 강좌 시간에서 못 팔았고, 근데 보시면 거래가 증가되면서, 다이버던스 탁 터지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하고, 맞죠? 손절을 하고,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갔다. 요까지 안 갈 겁니다. 요 정도 어딘가 중턱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두 번째 다이버 상승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는 구경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상당히 수익을 좀 많이 가져 먹었고, 이 구간에서 좀 발라먹은 구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요쯤에서 한번 존버를 좀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게 수익금이 조금 남았잖아. 평단 맞추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주코인 할 때도 그런 말 많이 들었었지? 그런 관점이라서. 어쨌든 지금 거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온 지점이 여기 있다. 요게 지금, 요걸 맥점으로 지금 상승 한 번 더 해줄 수 있다. 지금 1200까지도, 1700, 그래서 17200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상승 각도가 지금 떨어져가 약해져 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보면은 호주지표도 깊게 지금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면, 이 봉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1월까지는 그래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증시 같은 부분도. 그죠? 근데 이제 3월 넘어가면서 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 꺾일 때는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완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 반등이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규모는 이거보다 더 커질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나스닥 쇼충이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숏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숏은 무조건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손해를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제 먹을 구간만 먹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세션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 증시,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 증시 주식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지만, 어쨌든 보조지표적인 요소로 큰 하락 다이버전스를 지금 만들어져. 여기도 보조지표 여기보다 여기 더 깊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깊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져서 추세 이탈이 한번 등장하게 되면, 요 규모는 15,000원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었을 때 이렇게 빠지게 13,000원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 되어버립니다. 메이저 추세가 얘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 추세가 깨질 때 도망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흐름이 여기 등장했고, 우리가 반등 포인트에서는 반등이 또 나왔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등이 얼마까지 나올지 나는 몰랐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이거 죄송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61.8까지는 안 갔구나. 50% 정도에서 제가 숏을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요즘 천차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16,700 정도 됩니다. 요 포인트가 다시. 그래서 지금 이거보다 조금 높아야 되거든요. 이거보다 100포인트 정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8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정도 제가 손실 보고 있을 겁니다. 한 30만원 정도? 이거 여기서 200 정도 땡겼기 때문에 여기서 몇십만 손해봐도 뭐 크게 뭐 그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저는 다시 여기서 본전까지 청산해버려야 되겠죠. 먹었던 거 다시 토해야 되겠죠. 다시 각을 다시 잡아야겠지. 그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너 평단을 더 낮춰가지고 좋은 평단에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변수들이 있고, 지금 당장은 뭐
뭐라고 할까요? 이제 위로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뭐, 16,800포인트. 요걸로 16,8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 선물 차트, 3월물 차트는 17,000 근처, 16,950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도. 됐죠?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요때, 언제였더라? 요때 매수에 대한 얘기 많이 드렸었고, 이거 좀 고평가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역시 다 보면 좀 빠졌다가, 그쵸? 우리가 한 3, 4월 정도 추정세 매수를 좀 주고 나서, 2,400, 2,500, 2,400,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 또 코스피를 매매해 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주식들도 딱히 뭐 크게 말씀드릴 만한 게 있나?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 질문 부탁한 게 받았었는데 여기 뭐였더라? 여기 에디톡스 아니고 로닛도 아니고 뭐였더라? 바이오 머시기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SK인가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맞다. 이 녀석인 것 같아요. 자요. 요걸 제가 단톡방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차트를 본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도 짧고요. 지금 21년 정도에서 났죠. 그죠? 근데 여기서 특히 이렇게 거품, 그러니까 설거지 대놓고 했단 말이야.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없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닥에서 우리가 이렇다 할 말은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락이 좀 약해져 가네. 그리고 거래도 줄었네. 이건 침체란 말이야. 다우 이런 책에서 따지면 그럼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 알 수 없어요. 매집이라는 흐름이 등장하려면 이것보다 거래가 증가되는 움직임이 등장해야 됩니다. 저점 밑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턴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방에 대한 쐐기형을 돌파하는 흐름이 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밑에 구간에서 여러분들 좀 매수의 타점과 요 중간 어딘가 매수 타점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예요. 뭐 6만원쯤 됐고 45,000원에서 9만원 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68,000원인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 던지면 저는 지금은 못 팝니다. 글로벌이 크지만 여기서는 사는 게 바보들이지 여기서는 사실은 침체부터는 저는 버텨야 되는 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다 그러니까 님들은 그냥 늦은 거야. 남들 다 수익 내고 빠져나갈 때 그때 쳐사고 남들 다 그냥 빠져나가고 관심 없을 때 그때 물려 있는 거예요. 그때 팔고 싶은 거예요. 팔면 팔로 나 팔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되면 위아래를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거래량이다. 오케이? 그래서 하방에 대해서 이 정도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도 한번 볼까나? 눈에 띄는 게 있으려나? 이마트도 저거 4등하다 부러졌네요. 그죠? 이마트 힘을 영 못 내네. 롯데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요. 하여튼 뭐 익절해서 찰 수는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 사실 뭐 저는 이마트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 때 도전해보는 거지 뭐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 이마트가 지금 우리 오너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다려 아저씨. 예. 뭐 어쩌겠어. 버티는 거지 뭐. 아마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요 바닥도 살짝 다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한번 이탈돼서 좀 불편하기는 한데. 네. 셀트리온 20만 넘어가면 팔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요. 다시 사는 건 님들 마음대로 하시고 매매와 스윙에 대한 어중간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자, 이 정도 하고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이 비트코인 6,300만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5만 달러 정도까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5만 달러 거의 다 도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달러 쪽은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알트코인들은 반대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상승장의 끝에서 등장한 흐름이 뭐라 그랬어요? 협상대법이거든요. 근데 협상대법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다 할 악재가 없는 동안에는 한 번에 또 알트코인 쓰나미가 또 등장을 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부터 다시 알트코인 차트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9월 달이죠. 그런 말씀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 비트코인 ETF 상장이 됐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우리 단톡방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장이 오늘 이번 주에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뭐 ETF 수수료 이런 것들 보니까 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장이 됐음에도 이 정도 움직임이라면 의외로 안정적이다. 의외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전반적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오스는 이제 바닥을 뚫고 내려갔네요. 요런 것들은 거래가 없죠? 건들면 안 돼. 죄송합니다. 합품해서. 네. 이더리움, 또, 클래식도 지금도 좀, 그러고, 플로우, 역시나, 아우, 진짜, 양아치 녀석들 진짜 대단합니다. 그죠? 요것도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잘 무너지지 않는데. 어쨌든 플로우 같은 경우도 바닥을 크게 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돌릴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24년 요 그립을 좀 구대해서 우리 6월이죠. 6월 요때쯤 우리가 봅시다. 네. 큰 그림상 말입니다. 큰 그림상. 뭐 아니면 도지 뭐 얘네들은. 클레이턴도 이제 박살났네요. 그쵸? 설거지 오지게 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인 물량 너무 많이 늘리지 마세요. 단타로만 접근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적 분석을 좀 빡세게 하셔가지고 이 코인 중에서도 일을 잘하고 프로젝트를 잘 따고 있는 애들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그냥 뭐도 없어. 자, 원화시장 돌아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모습. 그죠? 뭐 SV도 뭐 힘을 좀 내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자, 일봉을 좀 바꿀게요. 비트코인. 물량을 좀 덜어내자라고 말씀드리긴 했었으니까, 그쵸? 스레스홀드도, 반등 줬다가 조정 나오고 주고 있는 부분, 네. 정신없습니다, 그죠? 아유, 이럴 때는 사실 뭐 할 게 없어. 기다려야 돼요. 스레스홀드 추천드렸었죠, 예전에, 이거. 뭐죠? 요 스레스홀드 단타 칠만하다. 갔다 왔어, 20% 이상 올랐다, 나 모른다, 이제. 요때가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정 주고 갔으니까 아마 잡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 저도 요 정도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더 빠져버려가지고. 제가 아마 40 밑에 살짝 정도라고 제가 시향을 내드렸어요. 공방 분들에게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런 건. 엘프도 밑에서 박으니까 좀 낮지만, 좀 애매하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좀 애매하다. 체인링크도 그렇고, 체인링크도 어쩌 말씀드렸죠? 요 체인링크는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5,000원쯤 되면 한번 쓱 팔아 넣어 보셔도 도전해볼만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오스자는 이제 팀 다시 힘내시고요. 네, 안 팔았을 거야 아마 그 인간. 내가 그렇게 팔고 해도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해도 그냥 그 인간 먹고 또 저 욕하고 있겠죠. 에휴, 진짜. 그렇습니다. 코인 볼 게 없습니다. 네. 볼 게 없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봄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시드는 뭐 단타라든지 익절 분량에 우리가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물량을 채우는 거. 아까 제가 숏 포지션의 예시를 드렸었는데 떨어지기 전에 숏을 잡고 요 구간에서 뭐 우리 좋아서 이렇게 팔고 다시 매도 잡아 또 먹고 매도 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팔라 먹었거든요. 이건 완전히 이를 반등까지 다 숏 팔고 숏 팔고 숏 팔고 손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 손절을 하고 다시 이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부터 다시 숏 포지션 올라가는 거 이런 건 괜찮아. 해볼 수 있어. 이걸 기준으로. 무슨 말이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상승에서 우리가 여기서 잡았단 말이잖아요. 잡고 제가 여기서 물량 계속 줄여라, 그죠? 특히 1월달 넘어가면 흐름이 다르게 나올 거다. 분명히 다른 흐름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현금 비중 늘려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맞죠? 그러면은 이 현금 비중이 생겨서 수익금이 생겼다는 걸로 우리 이 비중 아래 여기서 다시 모아가는 전략 또 잡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인 시황과 제가 경제까지 같이 봐드리지 않습니까? 뉴스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나마 그럼 뛰다가 다시 좋아진 흐름이 등장하게 되면 여기서 남은 물량 배팅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구간은 배팅 구간이 아니라 모아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이게 만에 하나
내가 이걸 기준으로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탈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탈이 됐을 때는 모으는 것조차 멈추셔야 돼요. 적어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패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기법적,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반등은 쭉 이렇게 등장해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이탈이 되게 되면 이게 A, B, C에 대한 그 다음 타점이 형성될 뿐 돌아 올리려면 또 다른 시그널이 등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시다,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시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타점 여기 멀리 열리게 돼요. 여기서 다시 물타기, 이때는 사실 물타기를 하고 저도 빠져나오시라고 좀 권장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 수익금을 가지고 여기서 모았지만 여기서 실패를 봤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기서 뭐 문제를 돈을 샀어, 수익금 얻었어, 반 이상을 팔았고 팔았던 부분의 절반을 다시 여기 잡았어. 그러면 70% 정도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탈이 돼버리면 여기 손해가 나거든요. 그럼 남은 30%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이 근처 요점 어딘가에 본전으로 갈 겁니다. 요 약간 아래쪽에서 본전에서 청산을 하고 다시 하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전략이 틀렸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말든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턴적이라든지 기법적이라든지 그런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가 틀렸기 때문에 전 따져나오고 다시 합니다. 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요로 부가에서 사실 적당히 매매를 하다가 물량 적당히 채우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채우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등장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등장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배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배팅을 해서 그러니까 2번 정도의 손절가를 주고 배팅할 수 있는 순간이 생기는 말입니다. 여기랑 요 구간과 요 구간 밴더 주고 이제는 상승할 것이다. 아까처럼 제가 아까 나스닥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 손절했다 그랬죠. 숏 포지션의 손절이니까 반대죠, 그죠? 뒤집어 생각하면. 근데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렇다고 이 가격이 다시 안 올 거냐? 아닙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선물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손절을 다시 하고 이쯤에 다시 배팅을 해서 계좌 아까 우리 처음 잡았던 이 구간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놓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이고. 그래서 사실 매매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흐름을 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보면 막 한쌤이 잘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오시는데, 뭐 세이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비싸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100원 하던 게 1000원까지 가서 10배 안 올랐습니까? 사실 세이 여기서도 사실 뭐 괜찮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차트가 짧아서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만큼 가버렸어요. 저도 속상해요. 이런 것들 좀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배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께.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이 어쨌든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준과 원칙이었고, 여러분들 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뭐 계좌 인증해서 막 부자가 됐네, 몇 배 벌었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운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실력이 좋은 거고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실력이 합박자가 됐고 또 끊어낼 수 있는 것도 그거거든요. 실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법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큰 수익은 아니지만 꾸준히 벌어갈 수 있는 이런 컨셉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평생 보호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차트 길고 단단하고 안전하고 저평가된 정보들을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트코인들은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기법적으로나 뭐 차트적으로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싸다고 평가되는 종목들은 존재를 하죠. 그죠? 차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계속 말씀드린 이제 기본적 분석 유튜버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뭐가 좋아요 이런 거 말고, 이거 좋습니다, 이거 기술 좋아요, 이런 이딴 쓰레기 같은 거 말고,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여기들 저희 단톡방이나 정보방이나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해버리면 이게 무게감이 좀 달라져 사람들이 막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시고 제가 그걸 보고 뭐 저도 제 생각 의견을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그때입니다. 그럴 때. 그리고 굳이 큰 흐름상 매수에서 매도를 따지게 되면 저는 매수 쪽 우위에 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할 매수, 농사형 매수에는 우위가 있습니까? 6대4에서 7대3 정도 우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비트코인 어쨌든 ETF 상장이 거의 뭐 이렇게 이슈가 될 정도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고, 그죠? 2023년 비트코인이 가치 인정받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4년, 25년, 26년은 이 중에서 알트코인 대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AI와 AI 인공지능 사업과 이런 이제 그런 사업들이 발전을 되게 되면서 전 뭐 NFT, 디파이 이런 쪽으로도 이제는 억석이 가려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뭐 엄청난 그냥 잡주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증시 이제 주식과도 연동이 되면서 어떻게 뭐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두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기대입니다. 기대. 성공했을 때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무조건 오른다. 이거 100배 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억석들 잘 가리면 우리가 로또에 당첨 확률이 몇십억 분의 1입니다. 그죠? 하지만 요 종목들 이거 다 합쳐봤자 뭐 한 100개 되겠습니까? 넉넉하게. 100분의 1의 확률로 여러분들 재산이 10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면 100분의 1의 확률이지만 한 돈 100만 원 투자해보는 건 뭐 무리하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리스크 대비. 무조건 오른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흔히 쓰는 말 있습니다. 로또보다 확률이 높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해볼 만한 가치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올인해서 그런 전략을 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쳐요. 실패했을 때 무조건 다쳐요. 막 진짜 내가 없다. 죄송한 말씀 나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것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올인해서 역전을 노려보는 거죠. 그게 올인 전략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제 갬블러들이 할 때. 그게 아니고 지켜야 될 게 있는 분들은 가볍게 즐기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뿅.